400년 전 한 수학자는 하늘을 보고 별들의 움직임 속에서 숫자의 비밀을 읽어냈습니다. 그 사람 요하네스 케플러. 케플러는 원래 천문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수학과 신학을 공부한 말 그대로 수학교사였죠. 하지만 그는 늘 믿고 있었습니다. 자연은 수학의 언어로 쓰여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 같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1600년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루돌프 2세가 거주하던 프라하. 오늘날 체코의 수도입니다. 당시 유럽 최고의 천문학자 티코 브라헤가 황제의 후원 아래 천문대를 세우고 자신의 관측 자료를 수학적으로 분석해줄 조수를 찾고 있었죠. 브라헤는 참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망원경도 없던 시절에 맨눈과 각도기를 이용해 20년간 별과 행성의 위치를 기록한 사람. 심지어 그 정확도는 0.01도, 지금의 GPS보다도 정밀했죠. 그런데 이 천재 관측가에게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가 있었습니다. 화성의 움직임이 이상하다. 다른 행성들은 대충 원으로 설명이 되는데 화성은 원으로 설명하면 자꾸 오차가 생긴다. 브라헤는 케플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최고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건 내가 설명할 수 없는 문제다. 너라면 수학으로 이걸 풀 수 있겠느냐? 이것은 단순한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천문학자 누구도 화성의 궤도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고 원은 신의 완벽한 도형이라는 통념을 깨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 이건 케플러에게 진짜 도전 과제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화성조차도 수학의 법칙을 따른다면 나는 반드시 그 법칙을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그는 브라헤가 남긴 20년치의 관측 데이터, 그 안에 숨은 수천 개의 별의 좌표를 들고 혼자 계산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당시에는 망원경도 없었고 계산기 당연히 없었습니다. 모든 계산은 손으로 수작업으로 했죠. 케플러는 수년 동안 화성의 위치를 중심으로 각 날짜의 행성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좌표로 옮기고 그걸 원에 맞춰보며 계속해서 오차를 계산했습니다. 그는 이 오차를 정확히 8분의 1도 단위까지 좁혀나갔어요. 지금의 GPS 오차보다도 작은 수준입니다. 그가 집요하게 파고든 건 이거예요. 왜 이 점은 원 위에 있지 않을까? 왜 여긴 약간 안쪽이고 저긴 바깥쪽이지? 혹시 이건 원이 아니라 다른 모양인 건 아닐까? 케플러는 모든 관측 데이터를 한 장의 도표에 옮겨보고 결국 생각합니다. 이건 원이 아니야.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건 타원일지도 몰라. 그 당시 사람들은 하늘의 움직임은 신성하다고 믿었고 완벽한 원만이 우주의 언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케플러는 과감히 타원을 수학적으로 계산해 궤도를 다시 그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화성의 모든 위치가 타원 위에 정확히 들어맞았던 것. 게다가 그 중심에 태양이 있는 게 아니라 타원의 초점에 태양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점은 타원의 중심이 아닙니다. 타원에는 두 개의 특별한 점이 있는데 바로 이 두 점이 초점이죠. 이 초점은 타원의 가장 긴 지름인 장축을 따라 중심에서 약간 안쪽으로 떨어진 위치에 있어요. 케플러는 이 중 한쪽 초점에 태양이 있다고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행성은 단순히 동그란 원을 중심으로 돌지 않고 조금 찌그러진 타원을 따라 태양을 옆으로 약간 치우친 위치에 두고 돌고 있는 겁니다. 그가 스스로 쓴 기록엔 이렇게 남아있어요. 나는 계산으로 신의 창조를 들여다보았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케플러는 수천 개의 관측값을 시간 단위, 각도, 거리, 속도로 나눠서 패턴을 찾아냅니다. 어느 시점에 행성이 얼마나 이동했고 그때 태양과 거리 차이는 얼마였는지. 그리고 결국 그는 깨닫습니다. 행성은 태양에 가까울 때는 빠르게, 멀어질 땐 느리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아요. 태양과 행성을 끈으로 연결했다고 상상해보세요. 일정 시간 동안 그 끈이 움직이면 생기는 넓이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가까울 때는 빠르게 움직이지만 짧은 거리, 멀 때는 느리게 움직이지만 긴 거리. 결과적으로 태양 행성의 이동 경로가 만든 삼각형 모양의 면적은 같은 시간 동안 항상 같아진다는 거예요. 케플러는 이걸 수학과 계산만으로 증명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직관과 집요함이죠. 놀랍게도 케플러는 이 모든 걸 힘을 모른 채 계산해냈습니다. 그는 중력을 몰랐습니다. 그저 별의 위치를 따라 수학을 따라갔을 뿐이죠. 그리고 70년 후 뉴턴은 그가 남긴 숫자들에서 중력이라는 왜를 찾아냅니다.
결국 케플러는 관측과 계산으로, 뉴턴은 이론과 수식으로, 하늘을 수학으로 연결한 최초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늘은 우리가 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엔 수천 개의 숫자와 수십 년의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왜 저 별은 그 자리에 있을까? 그 단순한 질문 하나가 우주 전체를 바꿨던 겁니다. 다음에 밤하늘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별의 움직임은 400년 전에 누가 종이에 계산해둔 그대로일지도 모른다. 이상 무심코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